당장 이 지출 멈추세요. 노후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삼성서울병원 고령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60살 이후에 파산하시는 분들의 73%가 사기나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 이웃, 오래된 지인 때문에 소중한 노후 자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곁에 두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돈도 잃고 마음도 병들고 결국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생 열심히 사셨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순이 넘고 나니까 어떠세요? 쉬어도 되는 시간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혼자 남는 걱정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 마음 저는 정말 잘 압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에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노인의학과 자료를 검토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60대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의 사례를 분석했더니 87%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사기꾼 때문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에 절대로 돈을 써서는 안 되는 네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나이 들수록 곁에 두면 안 되는 5종류의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만나실 분이 있습니다. 춘천에 사시는 유순덕 어르신, 올해 80살 되셨어요. 평생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시다가 퇴직하신 분입니다. 3남매를 다 대학까지 보내시고 남편분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신 지 벌써 12년이 됩니다. 참 단단하고 지혜로운 분이신데요. 이분이 65세부터 70세 사이 5년 동안 겪으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나도 조심해야겠다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노후에 절대 돈을 써서는 안 되는 곳. 첫 번째는 성인 자녀 뒷바라지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된 분들의 68%에서 공통점이 나왔어요. 성인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큰 금액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한 번만 도와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그 자녀들 중에서 나중에 정말로 자립에 성공한 경우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가 발표한 연구에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했을 때 오히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와줄수록 자녀가 혼자 설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유순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이 65세에 퇴직하셨을 때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두신 돈을 합쳐서 1억 8천만 원 정도 있으셨어요. 참 오랜 세월 열심히 모으신 돈입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1년도 안 됐을 때 막내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래처 보증금이 필요한데 5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꼭 갚을게요.
어르신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아들이 뭔가 해보겠다는데 안 도와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려주셨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갚지 않더니 3년째 되던 해에 아들이 또 왔습니다. 어머니, 사업이 좀 어려운데요. 이번엔 3천만 원만 더 도와주시면 정말 살아날 것 같아요. 어르신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미 5천만 원을 빌려준 상태에서 이번에 안 도와주면 그 돈도 다 날아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또 빌려줬다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이미 투자한 게 아까워서 계속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이런 심리를 설명합니다. 한번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더 어려워진다고요. 결국 유순덕 어르신은 5년 사이에 자녀들한테 1억 1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돈이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어르신한테 남은 돈이 7천만 원 정도예요. 기초연금 월 33만 원하고 그 돈을 조금씩 꺼내시면서 사시는데요. 매달 생활비 120만 원 정도 드시는데 연금만으로는 많이 부족하시죠. 7천만 원을 5년 안에 다 쓰게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가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건 그 아들이 새 차를 샀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못 갚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돈으로만 표현하면 결국 자녀도 망치고 본인도 망치게 됩니다. 진짜 자녀 사랑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야 손주들하고도 오래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아프실 때 병원비조차 없으면 그게 자녀들한테 훨씬 더 큰 짐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은 딱 2가지 경우에만 합니다. 첫째, 진짜 생존이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 둘째, 여러분의 노후 자금에 전혀 영향이 없는 작은 금액. 이 2가지가 아니라면 안 된다는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처음에 선을 정해두는 게 나중에 서로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성인 자녀 뒷바라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반복적으로 큰 금액을 지원하지 마세요. 기억하셨죠? 두 번째, 절대 돈을 써서는 안 되는 곳은 고수익 투자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실수록 이상하게 투자 욕심이 생기지 않으세요? 이제 벌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 번에 크게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바로 가장 위험한 마음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금융 피해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연 12% 이상을 약속하는 투자 상품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나이대가 어디에 집중됐을까요? 바로 60대와 70대였습니다. 그것도 전체 피해자의 63%가 이 연령대였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니까 지금 가진 돈으로 최대한 불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춘천의 유순덕 어르신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어르신이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이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유 선생님, 제가 아는 부동산 펀드가 있는데요. 원금 보장에 연 12% 수익입니다. 저도 1억 넣었는데 매달 100만 원씩 나와요. 처음에는 당연히 믿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 지인이 정말로 매달 돈을 받는 걸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조금만 해보자 하시고 3천만 원을 넣으셨습니다. 처음 6달은 정말 약속대로 매달 30만 원씩 나왔어요. 7번째 달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폰지 사기였던 겁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수익금을 주다가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니까 도망간 거예요. 3천만 원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에 원금 보장에 고수익은 없습니다. 은행 가서 1년짜리 정기예금 들면 이자가 2에서 3%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금도 보장하고 연 12%를 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사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노인의학과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60대 이상에서 고위험 투자로 큰 손실을 본 경우 다시 회복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젊은 사람들은 10년 정도면 다시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60대 이상은요, 두 가지 이유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첫째, 더 이상 일을 통한 수입이 없거나 적습니다. 둘째, 남은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실수록 지키는 투자, 안 잃는 투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조금 적게 벌어도 괜찮습니다. 안전하게 가는 게 답입니다.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은행 창구에 직접 가셔서 상담 받으세요. 전화나 인터넷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는 사람이 권유하는 투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좋은 투자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공인된 금융기관에서 권유합니다. 두 번째 정리합니다. 고수익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절대 돈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건강 관련 상품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건강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마음이 약해지십니다. 당연하죠. 몸이 소중하고 오래 건강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내 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건강식품 관련 피해 신고 건수의 78%가 방문 판매나 전화 판매를 통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64%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외롭고 몸이 아프고 좋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접근하는 겁니다. 유순덕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무릎이 아프셨는데 이웃분이 와서 무릎에 정말 좋은 건강식품이 있다고 소개해 주셨대요. 3달치가 80만 원이래요. 좀 비싼 것 같았지만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한번 해보자 하셨죠. 3달을 드셨는데 효과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분이 전화해서 이런 건 개인차가 있어서 더 드셔야 한다고 지금 그만두시면 지금까지 드신 게 다 물거품이 된다고 하더래요. 어르신이 그 말에 또 3달치를 더 주문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심리입니다.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결국 1년 동안 320만 원을 쓰셨는데 무릎은 여전히 아프셨습니다. 답답하신 마음에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고요. 건강식품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320만 원이면 병원에서 무릎 주사를 수십 번 맞을 수 있고 물리치료도 몇 년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노인의학과 연구에서도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건강 관련 검증되지 않은 상품에 지출된 비용을 정규 의료 서비스에 사용했을 때 실제 건강지표 개선 효과가 3.4배 더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건강식품이 당뇨병도 낫고 고혈압도 낫고 관절염도 낫는다면요. 그 약이 있다면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왜 그 약을 안 쓰겠습니까? 세계 어디서든 그 약이 이미 처방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기적의 약은 없습니다. 건강 관련 지출 딱 2가지만 하세요. 정기 건강 검진과 전문의 치료입니다. 여기에 돈을 쓰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문 판매나 전화 판매로 오는 고가 건강식품, 이것만 먹으면 다 낫는다는 상품들은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상품 소개받으시면 일단 하루 이틀 기다리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가족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세 번째 기억하셨죠? 검증되지 않은 건강 상품에 돈 쓰지 마세요. 네 번째, 절대 돈을 써서는 안 되는 곳은 체면 유지비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쪼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세요? 우리 세대는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남 앞에서 당당했고 그게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면이 노후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춘천의 유순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이 동창 모임에 나가시면 항상 당신이 계산을 하셨대요. 한 번 모임에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나갔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나가시면 월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경조사비도 마찬가지였어요. 5만 원이면 되는 자리에 10만 원, 10만 원이면 될 자리에 20만 원, 나는 이 정도는 해야지 하시면서요. 옷도 모임 나갈 때마다 새 옷을 사셨습니다. 같은 옷 두 번 입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몇십만 원짜리 옷들을 계속 사신 거예요. 그렇게 1년에 체면 유지비로만 5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건강 검진은 미루셨어요. 치과 치료도 아깝다고 미루셨습니다. 혈압약을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도 병원비 아깝다고 참으셨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체면 유지비로 이미 다 써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예방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사회적 체면 유지를 위한 불필요한 지출이 많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체면 유지 지출이 많은 그룹이 정작 본인 건강관리 지출은 42%나 적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데 돈을 쓰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건강에는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임에서 계산을 안 한다고 해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라면 그건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작년에 산 옷을 또 입었다고 낮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체면으로만 유지된 거예요. 진짜 친구는 여러분이 얼마를 냈는지보다 여러분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체면을 위해 지갑을 여는 습관 지금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경조사비는 주의를 보고 평균 정도만 하면 됩니다. 모임 계산은 돌아가면서 하면 됩니다. 옷은 깨끗하고 단정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아낀 돈으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치과 치료 받으세요. 그게 진짜 자존심 있는 노후입니다. 자,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인 자녀 반복 지원, 고수익 투자, 검증되지 않은 건강상품, 체면 유지비, 이 4가지에 돈 쓰지 마세요. 이것만 지키셔도 노후 자금이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렇다면 노후에 어디에 돈을 써야 할까요?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본인 건강에 아낌없이 쓰세요. 정기 건강 검진, 치과 치료, 안과 검사, 필요한 약과 치료, 이건 절대 아까운 게 아닙니다. 지금 아끼면 나중에 10배로 들어옵니다. 삼성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 동안 의료비가 평균 3천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 꾸준히 검진받고 조기 발견하면 그 비용의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작은 병일 때 잡으면 약값 몇만 원으로 끝납니다. 큰 병 되면 수술에 입원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건강에 쓰는 돈은 투자입니다. 둘째, 진짜 필요한 생활비에만 쓰세요.
주거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서 팁을 드릴게요.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을 먼저 파악하세요. 관리비, 보험료,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이것들을 먼저 빼고 남은 돈 안에서 생활을 설계하세요.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세요. 먼저 쓰고 나서 부족하면 저축을 깨는 거예요. 고정비부터 파악하는 게 노후 재정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셋째, 소액이라도 배움과 취미에 투자하세요. 비싼 강좌가 아닙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빌리는 책, 공원에서 하는 산책, 돈이 거의 안 들지만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의학 연구에서 취미 활동이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7배 느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주들한테 이야기해 줄 것도 생기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시는 게 자녀들한테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손주들하고 오래 함께 하시고 싶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본인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자식 키우느라 부모님 모시느라 한 번도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 차례입니다. 자, 지금까지 노후에 돈 쓰면 안 되는 네 곳과 돈을 써야 할 세 곳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나이 들수록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돈 문제보다 사람 문제가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점점 더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무심한 행동 하나에도 깊이 상처받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들이 나이 들면 훨씬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오늘 나이 들수록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5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지옥이라고요. 처음 들으면 좀 차갑게 느껴지지만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이 말의 무게를 알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힘든 건 그 사람이 상처를 주는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랜 인연이니까, 가족 같은 사이니까, 체면 때문에 삼성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가 지속될 때 노인에게 나타나는 신체 증상을 조사했는데요. 혈압이 올라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면역 기능이 약해집니다. 심한 경우 인지 기능 저하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나쁜 관계는 단순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몸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는 건강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5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릴 테니까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이익이 있을 때만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오는 건지 처음엔 잘 모릅니다. 따뜻하게 다가오니까요.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늘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다가올 때는 반드시 뭔가를 원하는 게 있다는 것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뚜렷합니다.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지는 정말 좋아 보여요.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예전만큼 반갑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필요할 때가 되면 다시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상담센터에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이익 중심 관계에서 오는 배신감이 건강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냥 인연이 없어서 연락이 끊기는 것보다
배신감을 경험할 때 혈압이 평균 18 더 높게 측정됐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인지 이익을 노리는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건강도 안 좋아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 그래도 그 사람이 찾아올 것 같으세요? 마음속으로 고개를 저으신다면 그게 답입니다. 이익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곁에 두지 마세요. 잠깐 친하게 지내는 건 어쩔 수 없다 해도 중요한 정보, 재정 관련 이야기, 건강 관련 고민은 절대 털어놓지 마세요. 두 번째 사람은 나를 늘 아래로 보는 사람입니다.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가 위에서 가르치려 드는 분들이요. 겉으로는 조언이고 걱정이고 충고라 하지만 말 끝에 늘 내가 모자하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잖아. 내 말 들었으면 됐잖아. 그건 왜 그렇게 했어? 네가 늘 손해보는 이유가 그거야. 이런 말들 들으시면 어떠세요? 잠깐은 좀 틀렸나 싶기도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자꾸만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나이 드실수록 자존감이 중요한데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그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병원 노인의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이 반복될 때 어르신들에게 우울감, 무기력감, 심한 경우 인지기능 저하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존감은 건강 문제입니다.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어려운 시절을 버텨오고 가족을 지켜오고 그 긴 세월을 사신 분들이에요. 누군가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내셨어요. 진짜 친구는 나를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그래, 너답다고 해주는 사람이요. 나를 아래로 보는 사람 곁에서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과 보내세요. 세 번째 사람은 늘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분이 주변에 계세요? 만나기만 하면 날씨 타령, 세상 타령, 자식 타령, 온갖 불만을 다 쏟아내는 분. 그 자리에서 같이 있으면 나까지 세상이 다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요. 이런 분들의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해결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덥다고 하면 에어컨 켜세요라고 하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선풍기 켜세요 하면 선풍기 바람 싫다고 합니다. 시원한 카페 나가세요 하면 돈 쓰기 싫다고 합니다. 결국 뭘 해도 싫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분들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처음에는 그냥 들어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 자신도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간다고 합니다. 처음엔 오늘 날씨 좋네 했다가 나중엔 날씨는 좋은데 미세먼지가 문제내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60 넘어오신 분들은 더 잘 아십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군가의 쓰레기통 역할을 하면서 보낼 이유가 있을까요? 불평이 많은 사람과는 만나는 횟수를 줄이세요. 꼭 만나야 한다면 시간을 짧게 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같이 있으면 웃게 되는 사람과 더 많이 시간을 보내세요. 행복도 전염됩니다. 네 번째 사람은 질투와 경쟁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는 분들이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그 말 속에 묘한 가시가 있어요. 와, 축하해. 그런데 진짜 네가 한 거야.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좋긴 한데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 생기지 않을까 하면서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어려울 때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안도합니다. 국립암센터 심리상담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랜 기간 질투심, 강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어르신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내다 보니 본인도 자신의 성취를 작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내 기쁨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입니다. 내 좋은 소식에 눈이 반짝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성취를 시기하는 사람 곁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 에너지가 너무 아깝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나를 도구로 쓰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뭔가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연락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뭔가를 부탁할 때만 연락합니다. 한두 번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매번 그렇다면 그건 우정이 아니라 이용입니다. 연락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번엔 또 뭘 부탁하려는 거지라면 이미 그게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서울아산병원 노인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도구적으로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지속될 때 어르신들에게 심각한 외로움과 자존감 하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을 끊지 못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용당하면서도 그게 어떤 형태의 관계이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과 목적이 있어서 접근하는 사람은 만나보면 다릅니다. 진심인 사람은 대화가 자연스럽고 시간이 편안하게 흘러요. 목적 있는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서두르고 내 반응을 예민하게 살핍니다. 그 차이를 느끼시면 믿으세요. 여러분의 느낌이 맞습니다. 자,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익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 나를 아래로 보는 사람, 늘 불평, 불만인 사람, 질투심이 가득한 사람, 나를 이용하는 사람, 이런 분들과 거리를 두는 건 배신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고 남은 인생에 대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요? 나이 드실수록 필요한 사람은 딱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 내 기쁨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 두 번째, 힘들 때 진심으로 손잡아 주는 사람. 세 번째,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안부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많을 필요 없어요. 삼성서울병원 노인의학연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86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심 어린 친밀한 관계가 한 명 이상 있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인지 기능 저하 속도에서 확연한 차이가 났습니다. 좋은 관계 하나가 건강을 지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여러분 곁에 어떤 분들이 있으세요? 만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 같이 있으면 웃게 되는 분, 그분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좋은 관계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압니다. 오래된 인연이고 정도 있고 어떻게 갑자기 끊냐 싶으시죠? 맞습니다. 갑자기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끊는 것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거리 두기 방법 실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락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둘째, 만남의 빈도를 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것을 두 달에 한 번으로, 세 달에 한 번으로 억지로 이유를 댈 필요 없습니다. 바쁘다고 하시면 됩니다. 셋째,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재정 상황, 건강 상황, 가족 상황, 이런 이야기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세요. 고려대학교 병원 노인상담센터 연구에서 관계 스트레스 감소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었냐고 조사했습니다. 1위는 관계 종료가 아니었습니다. 만남 빈도 조절이 1위였습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거리를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면 사고가 났을 때 어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아이를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건강하고 여유로워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챙기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실천 과제를 드릴게요.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5분만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종이에 적어도 좋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됩니다. 그 두 목록이 명확해지면 앞으로 어떤 관계에 더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지 보입니다. 삼성서울병원 고령사회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자신의 관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정서적 안정지수가 2.3배 높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노후 건강의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돈의 가치도 알고 관계의 무게도 압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도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실천의 출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는 게 많은 분들은 많습니다. 실천하는 분들이 건강합니다. 오늘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성인 자녀한테 경계를 세우는 것, 불필요한 체면 지출을 줄이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와 거리를 두는 것,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 이 중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우리 함께 지혜로운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큰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노후에 돈 쓰면 안 되는 곳 네 가지, 그리고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 5종류.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돈도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게 재정 관리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이 들면서 우리가 정말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대화 중에 갑자기 소외감이 드는 순간, 내가 말을 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느낌, 내 이야기보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내가 좀 어렵다고 하면 화제를 돌리는 사람,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결국 입을 닫게 됩니다.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말을 못하면 마음에 쌓입니다.
마음에 쌓이면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쌓일수록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고혈압, 수면 장애, 소화 장애가 더 자주 나타났다고 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나눌 상대는 어떻게 찾을까요? 많은 분들이 모임을 통해서 찾으시는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숫자보다 질입니다. 10명이랑 아는 척하는 것보다 2명이랑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방법, 어르신들한테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신다면 미술 모임, 걷기를 좋아하신다면 걷기 모임, 책을 좋아하신다면 독서 모임,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처음 만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자리에 가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없어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길이 얼마나 험했습니까?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나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자식들 교육시키고 부모님 공양하고 한 번도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달려오셨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세대가 가진 강인함입니다. 우리 세대보다 강인한 세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인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우리 곁에 함께한 사람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힘들 때 손잡아준 이웃, 어려울 때 밥 한 끼 나눠준 친구, 힘내라고 한마디 해준 동료, 그분들이 있었기에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힘을 노후에도 이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쁜 관계는 용기 있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인의학과에서 발표한 장수 연구 결과를 보면 80세 이상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이었고, 둘째는 적당한 신체 활동이었고, 세 번째가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돈도 많고 집도 좋아도 혼자이거나 나쁜 관계만 있는 분들이 훨씬 일찍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좋은 관계가 수명을 늘립니다. 진심 어린 친구 한 명이 좋은 약 10첩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챙기세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처럼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좀 못 잤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할 일을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이까지 살아오신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 자신에게 좀 너그러우세요. 국립암센터 심리상담 연구에서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 발생률이 64%나 낮았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게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에 절대 돈 쓰면 안 되는 곳 4가지입니다. 첫째, 성인 자녀의 반복적인 경제적 요구, 급박한 위기가 아니라면, 그리고 여러분 노후 자금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면 도와주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둘째,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상품, 원금 보장에 연 10% 이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사기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상담받으세요. 안전하게 가는 게 노후 재정의 기본입니다. 셋째, 검증되지 않은 건강상품. 방문 판매, 전화 판매로 오는 고가 건강식품은 절대 사지 마세요. 그 돈으로 정기 검진 받으시고 필요한 치료 받으세요. 넷째, 체면 유지를 위한 불필요한 지출, 경조사비, 모임 계산, 새 옷,
이런 것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건강에 돈을 못 쓰면 안 됩니다. 진짜 자존심은 건강하게 사시는 겁니다. 그 다음,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 5종류입니다. 첫째, 이익이 있을 때만 다가오는 사람, 진심과 계산을 구별하세요. 둘째, 나를 늘 아래로 보는 사람, 여러분의 자존감이 소중합니다. 셋째, 늘 불평불만인 사람,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됩니다. 넷째, 질투와 경쟁심이 가득한 사람,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다섯째, 나를 도구로 쓰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정리하세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을 곁에 둬야 하는지도 나옵니다. 내 기쁨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 힘들 때 진심으로 손잡아주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는 사람, 이런 분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노후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오래 참으셨고 오래 희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도 하셔도 됩니다.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지출은 끊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정리하세요. 그 에너지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데 쓰세요.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을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가족이랑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말로 꺼내는 게 훨씬 가볍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나눠드릴게요. 가족이나 지인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